요즘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지는 않나요?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작은 상처가 나도 예전처럼 잘 안 낫고 쉽게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게 다 면역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알게 되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면역 저하 신호거든요. 오늘은 면역이 떨어지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버드가 20년간 밝혀낸 내용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 몸속을 순찰하는 군대입니다. 피 속에만 면역세포가 500억 개가 있고 림프절, 장, 간까지 합치면 전체 면역세포는 5천억 개에서 1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군대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가장 먼저 출동하는 면역세포가 대식세포라는 순찰 경찰입니다. 바이러스를 통째로 바로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형사과장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신호를 내립니다. 적군 출현! 출동하라! 출동하라! 그러면 킬러세포가 출동해서 적을 죽이고 B세포가 항체라는 미사일을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적이 또 들어오면 바로 잡아낼 수 있게 무기를 비축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24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50대나 60대로 갈수록 이 군대가 점점 약해져요. 면역세포 자체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세포들도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의학용어로는 면역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약해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여성 김땡땡 님이십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11월 초에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리셨어요. 기침이 좀 나고 콧물 좀 나는 정도?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상이잖아요. 감기야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고 오히려 기력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딸이 오랜만에 들렀는데 엄마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줄고 멍하니 서 계시는 시간이 정말 많아진 거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진단이 폐렴이었습니다. 아니, 폐렴하면 증상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침 많이 하고 그런 증상이 아닌데 폐렴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폐혈증으로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셨어요. 다행히 그 폐혈증에서 회복이 되셨지만 의사가 그러더라고 합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에 걸려도 기침이나 열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는 정도로만 느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폐렴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노인 중증 폐렴은 사망률이 35에서 50%에 달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사망한다는 뜻이에요. 단순 감기로 우인하다가 큰일 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서울에 사시는 58세 여성 이모 씨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시죠. 그해 가을쯤 됐을 때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야근에 회식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해요. 좀 피곤하네 하면서도 쉴 틈 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왼쪽 옆구리가 뜨끔뜨끔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담에 걸렸나 하고 막 파스 붙이고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왼쪽 옆구리에 빨간 발진이 띠처럼 올라왔습니다. 진통제로도 안 잡히는 통증이 시작됐고요.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이라고 해요. 대상포진?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면역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수두, 다들 아시죠?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활성화돼서 신경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칼로 쑤시는 것 같다고 해요. 이 분은 다행히 빨리 치료받아서 한 달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 환자의 10%에서 18%는 발진이 다 나은 후에도 신경통이 몇 달, 몇 년씩 지속된다고 합니다. 국내 대상포진 환자 수가 2020년 71만 명에서 2024년 75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19.1%가 증가했어요. 평생 3명 중에 1명이 대상포진을 경험하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가 6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단순 피로인 줄 알고 넘기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통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모 씨입니다. 평소에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여름에 등산 갔다가 발가락이 좀 까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까짓 것 하고 연고 한번 바르고 끝! 그럼 다음에 낫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에 오른쪽 다리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가니까 봉화지겸이었다고 합니다. 발가락에 작은 상처로 들어간 세균이 피부 깊은 곳까지 감염시킨 거예요. 바로 입원해서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으셨어요.
입원 기간이 무려 12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등산 한 번 갔는데 12일을 병실에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으면 괴사성 근막염으로 갈 뻔했다고. 이 괴사성 근막염은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면역이 정상이면 발가락 작은 상처는 며칠이면 그냥 아물어 버리는데요. 근데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 작은 상처 하나만으로도 입원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진행되면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 아까 말씀드렸죠. 폐혈증은 사망률이 20에서 35%고 폐혈성 쇼크까지 포함하면 40%에서 60%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 하나가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요. 인천에 사시는 54세 최모 씨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두드러기가 가끔 올라오는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인가 하고 약을 먹고 넘기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머리를 빗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고 합니다. 뒤통수에 이 동전만한 크기로 머리가 동그랗게 사라진 거예요. 땜빵 난 것처럼요. 병원에 가니까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에서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는데요.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이었습니다. 루푸스는 면역세포가 혼란을 일으켜서 본인의 피부, 관절, 신장, 심장까지 공격하는 병이에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두드러기로 시작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관절이 붓고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올라오고 면역은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서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면역이 내 몸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한번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이 망가진다는 건 단순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면역에 좋은 음식부터 찾으세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면역을 살리려면 면역을 죽이는 것부터 끊는 게 먼저입니다. 하버드가 20년 동안 면역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면역의 진짜 적은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잠깐이면 도움이 돼요. 근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면역세포가 일을 못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사례 기억나시나요? 몇 주 동안 야근하다가 대상포진 걸리신 분.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바로 입술에 물집이 올라오거나 대상포진이 발현되는 게 몸이 보내는 신호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면역세포는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해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만 잠이 부족해도 NK세포 활동이 70%까지 떨어집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면역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습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면역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겁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세 번째, 과식과 가공식품입니다.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과식은 면역의 가장 큰 적이에요. 저희가 흡수해야 될 양 이상의 것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똥으로 가잖아요. 근데 똥이 오래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몸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과식하면 우리 몸은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면역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 특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이게 들어가면 만성염증이 폭발하는 겁니다. 만성염증이 쌓이면 면역세포가 지치고 지친 면역세포는 적을 못 잡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음주와 흡연이에요. 술 한 잔만 마셔도 면역세포의 활동이 24시간 동안 떨어집니다. 담배 한 개비가 호흡기 면역을 몇 시간 동안 마비시켜요. 특히 흡연자가 폐렴에 걸리면 비흡연자보다 사망률이 4배나 높아집니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모든 바이러스를 막는 게 호흡기 점막의 면역인데 담배 연기가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하라는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과도한 운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의외죠. 운동이 좋다고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등산 매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50대, 60대인데 매일 등산하시고 하루 2만 보씩 걸으시고 체력보다 더 많이 운동하시게 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해요. 면역세포도 같이 공격받아서 약해지는 겁니다. 운동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냐면 땀이 살짝 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면역의 5가지 피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줄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면역을 채워야 되잖아요. 50대, 60대로 갈수록 나쁜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는 면역을 다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 들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역 노화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면역세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입술에 물집이 자주 올라오시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시는 분들은 이미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50대 이후 면역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50대 이후 면역 체계를 제대로 살리는 세 가지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